나무예요. 우리가 근데 이 나무를 보면 숲이 느껴지기도 하죠. 이 나무를 아우르고 있는 이 뒤에 있는 이 숲이 이 나무만 봤을 뿐인데 왠지 그 숲이 느껴지기도 해요. 반면에 숲만 봤는데 왠지 그 안에 어떤 나무가 있을 것 같은지 그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종목을 봤는데 그 뒤에 있는 산업이 보이기도 하고 산업을 봤는데 종목이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닭이 먼저냐 아니면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라고 하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닭이 먼저일까요? 계란이 먼저일까요? 닭이 되려면은 계란이 먼저 있어야 닭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계란이 있으려면 닭이 계란을 낳아야 계란이 있을 텐데? 뭐가 먼저냐는 거는 조금 이런 차원에서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나무를 보고 산업을 보는 상황으로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해요. 오늘 나눈 종목은 이 캠트로닉스입니다. 제가 일전에 여러분들한테 한컴 위드를 소개시켜 드린 바 있죠. 제가 공부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은 공부를 했고 지금 수익 실현을 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건 좀 딴 얘기인데 갑자기 막 10% 오르잖아요. 느닷없이 20% 오른 날 있으면은 무조건 매도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어도. 왜냐면은 이거는 그 거품이기 때문에 금방 다시 쑥 꺼지거든요. 쑥 꺼질 때 다시 매수하는 거예요.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매수. 팔았다가 샀다가.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지혜롭게 하면 돼요. 오르면 팔고 내리면 사면 되는 거죠. 간단하죠? 자, 요거는 딴 얘기고. 자, 캠트로믹스인데 먼저 뉴스 하나 보시죠. 자, 이번엔 캠트로닉스가 아주 의미 있는 사업을 추진을 해요. 이 정도면은 캠트로닉스는 거의 날개를 달았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현재 제주도에 설치되어 있는 어떤 거요? CITS 이 바탕에 V2X와 BIS를 같이 연동해 가지고 이 바탕 안에 놓아서 어떤 결과를 이루어내겠다? 신호 위반이라든지 이거는 좀 다르게 색칠하겠다. 신호 위반이라든지 사고 위험, 도로 통제하고 결빙 구간 관련된 등등등 뭐 긴급 차량 상황 알림, 차량 충돌 방지, 뭐 긴급 군안 서비스, 속도 제어, 안전 뭐 관련된 부분들 다. 그래서 버스 운전자와 승객들의 안전, 편의를 향상시키는데 기대를 하고 있어요. V2X 다시 V2X 여기도 V2X가 나오네요. 여기는 CITS. 자, 이렇게 해서 오랜 투자를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확보한 기술이래요. 이것이 캠트로닉스가. 자, V2X는 누구 거나? 캠트로닉스. 왜? 자체적으로 확보한 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걸 다시 뭐라고 해요? 독보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독보적. 지금 우리는 산업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 안에 있는 나무, 한 나무를 보고 있죠. 무슨 나무죠? 캠트로닉스. 캠트로닉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있다. 이러한 사업이 뭐라고 하고 있죠? 제주도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어디까지? 전국까지 보고 있다. 그리고 이 버스에 공급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교통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일반 차량 운전자까지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다. 아주 의미 있는 얘기가 담겨져 있어요. 아주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선 과제들이 남아있죠? 요런 부분들. 자, V2X는 V2X지 왜 CV2X는 이건 뭐냐? 이건 통합이라는 거예요. 통합. 자, 이거는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되시고 그 다음에 5G에 대한 숙제들이 좀 남아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발달이 되어야지만이
완벽한 자율주행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과 그런 상황들이 제공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서의 첫 단추에 지금 선두주자가 누굽니까? 캠트로닉스입니다. 캠트로닉스. 자, 뉴스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CITS가 뭔데? 자율주행 시대가 도래가 되려면은 우선은 자동차만 발달이 되는 것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죠. 자, 이렇게 자동차만 혼자 멋지게 막 기술이 개발이 돼가지고 막 사람들 인식하고 그리고 그렇게 돌아다니면 해결이 될까요? 주변의 환경이 받쳐주지 않으면은 얘 혼자 잘났다고 돌아다닐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얘 혼자 잘났다고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전반적으로 받쳐줘야지만이 비로소 자율주행 시대가 올 수가 있는 거죠. 그 환경이 되어주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CITS를 말하는 거죠. CITS. 자율주행차가 도로 위를 달리기 위해서 이 교통 상황과 주변 시설물 그리고 차량 간의 정보를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지능적인 교통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지능적인 교통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얘네가 인프라 장치인데 이 상황들을 감지해요. 얘네들이 여기서. 그래서 이 차들이 지금 서로 부딪혔네? 너무 얘네 붙어 있는데? 좀 떨어져야겠는데? 여기 지금 긴급차가 가고 있는데 야, 좀 나와줘. 이런 것들을 막 정보를 주기도 하고요. 이런 데이터들이 여기에 다 축적이 되는 자료가 수집이 됩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는 시동등이 애들이 지금 지나가고 있고 차가 멈춰져 있는 상황이고 공사 중이네. 이러한 전반적인 교통 시스템을 굉장히 이렇게 통합적으로 지능적으로 바로 수집해가지고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막 뭐 초록불이네 빨강불이네 이런 건 기본이고요. 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CITS다. 고마운데 야 이건 뭐냐? 솔직한 말로 잘 모르겠다. 네, VTX가 자율주행에서 핵심이다. 그리고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 이 기술이 가장 최전방에 있는 핵심의 기술이다라고 보면 되세요. 그래, 알겠으니까 그게 뭐냐고. 자, 여기 먼저 자동차 그림 보이시죠? V2V. 이거는 차량과 차량끼리의 정보를 주고받는 걸 뜻해요. 차량끼리 간격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차량에 탑재된 센서와 차량 간의 통신을 이렇게 발달하면서 주변 차량과 간격 및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막 뭐 차량 접근 알림, 뭐 추돌 경보 이런 것들을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V2I. V2I는 도로에 설치된 기지국을 뜻해요. 그래서 차량 주행 정보를 서로 주고받음으로써 이제 교통 현황이라든지 사고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을 이제 정보를 주는 거죠. 야, 여기 위험해 지금. 얘가 이 정보를 바로바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V2V랑 V2I의 기술이 연쇄 추돌 상황이라든지 앞차와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V2에는 차량 내에 있는 한마디로 이제 내비게이션 같은 시스템을 말하는데 그런 내비게이션 같은 것들 그리고 스마트폰, 태블릿 등 같은 그런 모바일 기기를 연결하는 기술을 말해요. 이렇게 연결하는 기술, 자동차가. V2P 같은 경우에는 사람 간의 어떤 그런 거리라든지 자동차가 사람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말하죠. 이런 거를 통합적으로 말해가지고 V2X라고 그래요. 이런 기술을 지금 누가 갖고 있다고? 캠트로닉스. 끝으로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얘기를 좀 말씀드릴까 해요. 공생이란 뜻을 아십니까? 공생은 무슨 뜻이죠? 서로 간에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말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시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프가 뭐라 그랬냐면은
이 공생을 가지고 이런 표현을 했어요. 둘 이상의 사람들이 마치 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걸 말한다. 둘 이상의 사람이 마치 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공생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만약에 이 사람이 A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주식을 하려고 하는데 종목을 모르는 거예요. 어떤 걸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은 B한테 자꾸 달라 그래요. 그럼 B는 이 A한테 종목을 전달해 줘요. 그러면은 이게 공생의 관계가 된 거예요. 두 명인데 분명히 두 명인데 한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거든요. 두 명인데 이 종목을 얘가 전달해 줌으로써 그냥 마치 이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이런 관계가 되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미새가 있어요. 어미새. 어미새는요, 새끼새한테 끊임없이 둥지에 있는 새끼새한테 먹이를 갖다 주죠. 근데 왜 갖다 주는지 아세요? 얘는 이 먹이를 먹잖아요? 그럼 성장을 하고 결국엔 날개가 생겨가지고 스스로 날아다녀서 사냥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먹이만 갖다 줘도.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종목을 갖다 주잖아요? 그러면 종목을 받아 먹어요, 처음에. 한 번, 두 번 정도 받아 먹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뒤에 배경에 있는 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종목만 먹잖아요? 그러면 덩치만 커졌지 날 수가 없게 돼요. 계속 덩치는 커졌지만 어미새한테 먹이만 받아 먹으려고 하는 무능한 상태가 돼요. 여러 유튜버들이 있어요. 먹이를 끊임없이 받아 먹으니까 너는 내 먹이만 먹으면 돼. 너는 공부할 필요 없어. 공부하지 마. 내가 줄게. 그냥 넌 받아 먹어. 왜? 그렇게 해야 자기 유튜브가 유지가 되니까요. 시청자를 무능한 상태를 만들어야지만이 자기 채널의 조회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계속 이 무능한 상태로 먹이만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먹이가 건강한 먹이냐? 그거 검증해 봐야겠죠? 그래서 유튜브 말고도 주식이라고 하는 판에서 시청자와 그 다음에 그것을 운영하는 운영자는 어떤 관계가 돼야 되냐면 공생의 관계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관계가 되냐면 파트너 관계가 돼야 돼요. 파트너. 그래서 서로 투자 파트너, 좋은 투자 파트너가 돼서 서로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관계가 돼야 돼요. 그 관계가 되려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추천해 드리면 여러분들은 열심히 산업에 대해서 공부하고 제가 공부하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셔야 되세요. 덩치만 크고 날지 못하는 새가 되고 싶지 않으시다면 여러분들은 산업에 집중하셔야 돼요. 이런 유튜버들한테 계속 무능한 사람으로 길들여지지 마세요. 그거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저희가 주식판에서 주식을 잘할 수 있는 체질이 돼야 되잖아요. 내 체질이 주식을 하기에 적합한 체질로 변해야 되잖아요. 안 변하면 어떻게 되죠? 죽음이에요. 생물은요, 환경에 따라서 그거에 맞춰서 적응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생존하기 위해서 그래요. 생존하기 위해서. 생물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신의 모습을 바꿔요. 왜? 그래야지만 생존하니까요. 주식이라고 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체질을 바꿔야 돼요. 안 그러면 죽어요. 여러분들을 무능력하게 만드는 존재들, 달콤하게 여러분들을 꼬시는 사람들 있죠. 종목을 막 소개한다든지 공부하지 마. 나만 따라와.
나만 따라오면 돼. 나만 믿어. 종교입니까? 사입이에요?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뱀은요, 혓바닥이 갈라져 있어요.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서 거짓말도 할 수 있고 자기한테 유리하게 말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주식에 관한 정보들은 지나칠 정도로 글을 읽으세요. 공부하시고요. 모르면 찾으세요. 그래야 됩니다.